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 막항과 정교한 터보 모두 차체를 노그로부터 똑같이 안정적으로 보호했으며 도장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7년이 된 첫 번째 자동차에서는 차체 전면에 작은 칩과 흠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롬 도금 장식 요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러시아 조건에서는 특히 내구성이 없으며 몇 겨울이 지나면 흐려져 프레젠테이션이 손실됩니다. 구형 차량에서는 아뷰리 와이퍼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컨 예비 부품 가격은 교체 작업 가격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책정됩니다. 그건 그렇고 브러쉬 자체는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직 위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작은 각도로 올라가서 단순히 후드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을 탱크에 부으려면 스턴트 아티스트의 손재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이고 엉뚱한 일이지만 팽창 탱크의 파열 파이프에 대한 불만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탱크와 함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프를 업데이트한 후에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부 장비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결함을 일으키고 계기판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으며 ABS 및 ESP, 뒷문 및 파워 윈도우 서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결함은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당연히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뚜라미가 내부에 나타날 수 있고 도어 패널의 장식 트림이 깨질 수 있으며 일부 버릇없는 소유자는 방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엔진의 경우 가솔린 엔진의 전체 범위가 VH 문제에서 차용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어린 시절 질병을 앓았습니다. 2리터 엔진에서는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고 엔진 마운트가 마모되고 산소 센서와 점화 코일이 소손되며 EGR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밸브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석유 소비량은 1000km당 1리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엔진에 계량봉이 없고 정보가 멀티미디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일을 추가할 때마다 센서가 오작동하여 실제 레벨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의 자원은 약 250에서 35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3.0 및 3.6L V6 가솔린 엔진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마칸에서는 마일리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린더 보어에 긁힌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딜러들은 이를 공장 결함으로 설명했고 보증에 따라 엔진을 무료로 수리하거나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작동 중 6초 체인의 서비스 수명은 150에서 18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지만 캠축 베드 게스킷을 3만 년 더 일찍 교체해야 하므로 체인은 일반적으로 더 일찍 교체됩니다. 이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3리터 가솔린 엔진 옵션이 신뢰성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또한 엔진은 잘 잘게져 있으며 변속기는 증가된 토크를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실린더 블록의 캠버에 2개의 터보차저가 장착된 새로운 2.9리터 V6는 아직 오작동 통계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초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구매 전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디젤 V6는 마칸 엔진 제품군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25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높은 주행거리에서만 고압 연료 펌프와 터보차저가 땀을 흘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분사 노즐과 예열 플러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텐셔너 및 롤러를 포함한 타이밍 체인의 사용 수명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V6 엔진은 또한 콧물이 나는 동작이 특징이지만 크랭크샤프트와 캠샤프트의 실, 후면 타이밍 커버, 열교환기 게스킷 및 오일컵이 누출되기 시작하는 15만에서 20만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기계공은 이것을 엔진의 심각한 단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출을 제거해야 하지만 긴급한 방법이 아니며 한 번에 모두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어박스와 엔진 사이의 누출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일을 추가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합니다. 모든 엔진은 7단 PDK 로봇 변속기와 결합됐다. 전반적으로 이 로봇은 모든 장단점을 갖춘 에스트라닉 기어박스와 유사합니다. 포르쉐 마칸도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장치는 적당한 2만에서 3만 킬로미터에서 킥 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최대 20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식 딜러에게 경위를 표해야 합니다. 보증 차량의 경우 상자는 무료로 수리되었으며 이후에는 보증 기간이 끝나면 딜러는 메카트로닉스 장치와 클러치 어셈블리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치는 지속적으로 현대화되고 소프트웨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PDK는 더욱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자동차를 찍거나 망치지 않고 제 시간에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면 오늘날의 기어박스는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되는 것이 보장됩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주로 크로스오버를 노련한 SUV 또는 유서 깊은 슈퍼카와 혼동하는 운전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클러치 및 양쪽 기어박스의 오일은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시에 유지 관리하더라도 후방 차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작동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기어박스에 마모 증상이 있는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기어박스는 원형으로 이동하는 동안이나 헤어핀 교차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모 증상으로는 40에서 60km/h의 속도로 코너링할 때 CV 조인트 누출, 진동, 노크 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에는 뚜렷한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운전 스타일에 정비례합니다. 운전자가 공격적일수록 셰시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나머지 셰시 요소에 비해 전면 스트럿과 스테빌라이저 부싱, 휠 베어링 및 볼 조인트는 물론 무소음 블록이 있는 레버가 가장 빨리 포기됩니다. 스티어링 렉은 종종 보증에 따라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주 스티어링 샤프트 가로대를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 포르쉐 마칸을 구입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결국 4에서 5년 된 프리미엄 스포츠 크로스오버는 원래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괜찮은 사본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 권력, 명성을 얻으려면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부품 및 수리 비용은 물론 그러한 자동차의 유지 관리 비용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